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 37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활동가 엄정일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언젠가 뭐 다른 것을 좀 맡아볼까. 민원연에서 무엇을 맡고 있는 이거 좀 다른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유민지 팀장이 예전에 많이 했던 외모를 맡고 있는 그런 것도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회 볼 때 행사 사회 볼 때 애교를 맡고 있는 뭐 또는 뭐 멋짐을 맡고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큰일 날 뻔했네요. 왜요? 그런 저희 방송에서 그런 말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정말 좋은 날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 또 갑자기 고백을 하자면 제가 도서관학과라는 것을 나왔습니다. 전공이. 네. 그런데 선생님이 강제로 가라 그래서 갔기 때문에 전혀 무슨 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는 제가 사학과 국문과 가고 싶다 그랬는데 너는 그런 데 가면 데모한다고 성격이 모나가지고 데모한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원서 써주시면서 진짜로 도서관 여기 가라. 여기 가면 가만히 앉아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도서관학과에 갔는데 데모 그래서 하셨습니까? 뭐 하기는 했죠. 그래도 데모를 한다. 하긴 했죠. 독서지도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독서지도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걸 지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제가 글쓰기를 이제 배우는 과목이 거기 이제 도서관학에 원래 그런 게 있지 않은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호덕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이호덕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그 선생님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책을 이제 읽게 됐는데 제가 아마 이호덕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제 생각에 제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찌됐든 막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 글과 관련된 일이 많잖아요. 한번 쓰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제가 글 쓰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다가 이호덕 선생님의 글쓰기를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 주장은 이거거든요. 글을 어렵게 쓰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내가 든 생각을 그냥 표현해라.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네. 그 한글날에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우리말 쓰자, 외래어 쓰지 말자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도 있지만 우리가 쓰는 글이나 말로 나의 억울함, 나의 분노, 나의 행복감 이거를 잘 표현해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실 때도 너무 이렇게 멋진 말 쓰라고 막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공포감 없이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냥 이건 나쁜 거 나쁘다. 같다도 아니고 이건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뭐 전원에 따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뭔지 알죠? 우리나라 기자들이 막 하는 그런 말들 그걸 우리가 배워서 똑같이 해. 욕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굳이 해봅니다. 네. 독일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언론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제이 씨와 같이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서 한글을 잘 써봅시다. 예, 한글날 특집으로 2개의 보고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삼성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어제 봉우 씨한테 이걸 받고
도대체 이걸 왜 또 썼지? 이게 제 처음에 네. 앞장만 보고는 이게 뭐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또 썼지라고 생각했더니 봉우 씨가 뭐 쬐끄만 거 새로운 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막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 새로움이 그렇게 많이 새롭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동준 씨는 한번 했어요. 삼성전자 네,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했잖아요. 예.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게 9월 4일 날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났죠. 그런데 그동안에 신문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도했나 이것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얘기하진 않고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고요. 게다가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해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점점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점점 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모두 위독했는데 삼성 측이 사고 발생 2시간 뒤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 공장 내 다른 직원들에게 대피 방송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이 자체 소방시설 및 소방대원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 그 녹취가 공개됐는데 녹취가 공개되고 CCTV가 공개되자 소방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위반했다라는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냥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이 사고 발생 당일에도 보도가 마땅히 나왔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의혹들 공개되는 CCTV 공개, 녹취 공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당연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야 마땅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이제 10월 1일 조그만 거 하나 더 추가됐다고 했던 네. 그것이 이건데 10월 1일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걸 공개하면서 최초 사망자 사망 시각의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보도를 안 할 수 없는 전부 다 주요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신문이 어떻게 보도를 했나? 이거를 일단 보도량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거의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네. 총 보도량은 14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6개 신문사 네. 다 합쳐서 14건밖에 안 거의 되는 거예요. 많은 거랑 예.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 특징적으로 보면은 조선중앙은 이제 사고 발생한 4일 날에는 한 건씩 보도를 해줬어요. 근데 네. 그 이후로는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00000건입니다. 네네. 그런 어떤 큰 사고, 큰 뭐 폭로가 나와도 네. 그냥 침묵했던 거고. 조선중앙은 네, 조선중앙은. 동아일보는 그 다음 5일에 그 삼성전자 대표가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거만 일단 보도를 했어요. 대표 사과한 거.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침묵. 근데 이거는 네, 침묵했고요. 그 서울도 같이 이제 그 사고 발생 첫날만 보도하고 이후로는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서울신문도 예. 네. 그러니까 조선중앙, 서울이 첫날 한 건만 보도했고 전체 여태까지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의혹이랑 이런 건. 중앙일보는 의혹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삼성의 사과를 네. 또 이제 부각해서 보도를 해줘서 누가 더 나쁜지 이렇게 비교하자면 동아가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사과하면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요거는 사과로 좀 끝나네. 약간 홍보성 보도에 가까운 사과했습니다. 이거 차라리 사과를 안 받아준 이 서울 조선중앙이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이런 우리가 이제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뭐야. 자, 그러면 경향하고 한겨레는 어떻게 했나요? 한겨레랑 경향은 사고 발생 당일에 이제 그 다음 날에 2건씩 보도를 했고 네. 경향도 뭐 대표의 공식 사과 정도는 보도했어요. 한겨레는 무시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논란을 다 보도한 언론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띄엄띄엄 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CCTV 화면 같은 경우는 경향 한겨레 다 보도를 했는데 그 사망 시각 조작 논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전장님. 그거는 이제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한겨레가 5건, 경향이 4건 4건,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겨레 경향을 봤을 때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이것도 부족하다. 그렇죠. 예, 많이 이렇게 부족했죠. 보도해가지고 이게 이슈가 되겠냐? 지금 속 터진다 이런 생각이. 이거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라고
구술하는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서울조선중앙동아는 사실 은폐를 한 거고요, 사건을. 그럼 경영한결에만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이 산업재해를 막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확하게 좀 저는 지난번에 우리 그 TNO님께서 사실 이게 반도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다. 이 협력업체 직원이 또 이렇게 당하는 것도 네. 삼성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이걸 보면서 취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나 좀 답답하다. 그래서 칭찬할 신문은 사실 없었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가 보도했던 내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얘기를 해보죠. 그래도 한겨레가 제일 잘했거든요. 네. 잘했죠. 네, 녹취를 네. 해갖고 한겨레가 2일 날에 네. 그 삼성전자하고 그 소방재난본부하고 통화를 나눴던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근데 내용이 되게 상식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 경기도 재난본부가 삼성전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때도 몰랐던 거죠. 이게 4시 그러니까 사망자 그 사건이 발생한 게 1시 55분인데 4시 14분에 소방재난본부가 삼성전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삼성전자 측에서 상황이 종료되었다. 뭐 소방서 필요 없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네. 그 3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이제 뭐 또 38분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에 병원에 이송됐냐라고 물어봐요. 소방재난본부가 네. 환자 어디 있냐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알려주겠다고만 말하고 알려주지 않았대요. 거의 자기 멋대로 한 거죠 이게. 이런 녹취록을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한겨레가. 근데 이걸 받아 쓴 신문사는 없었죠.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런 뻔뻔한 행동을 했는데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아무도 받아쓰지 않는다. 충격적인 겁니다. 진짜 예, 엄청 정말 충격적인 무섭다는 건데. 생각이 들어요. 예. 다 눈을 감은 거 아닙니까? 다 조용히. 그러니까 이게 소방기본법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항 때문에 사고 당일 늑장 신고를 한 이 삼성전자는 100% 소방법 위반인 거죠. 사실 논란이라는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논란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중대재해인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네. 이런 건데 이제 삼성은 자기네들은 요것만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만 가지고 신고는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방기본법은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식인 거죠. 둘이 좀 부딪히긴 하는데. 네.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회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만약에 본인들이 몰랐고 산업 그 안전보건법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 그쪽에만 신고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면은 사실은 거의 뭐 회사라고 볼 수 없죠. 이게 무슨 법 위에 있어요. 예, 우리 같은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에서 어쩌다가 사고가 나서 우왕좌왕할 수 있어. 그것도 사실 안 되지만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이걸 몰라서 신고 안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 은폐 의혹이 나오는 거죠. 이게 네, 어떻게든 숨기려고 이렇게 밀었던 건데.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병욱 의원이 네. 이제 CCTV 영상을 공개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방송에서 했죠. 많이 했더라고요. 네. 네,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또 다시 10월 1일에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제 상황이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구급자가 이송을 개시한 2시 32분에 A 씨의 그렇죠. 사망으로 표기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사망 시각은 3시 43분인데 그러니까 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의 주장은 네. 그 삼성이 원래 3시 43분에 사망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5분 뒤엔 3시 48분에 신고를 했어요. 그 소방 당국에. 네. 근데 실제 사망 시간은 2시 32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삼성전자에서 그 응급 앰뷸런스에 탔을 때 이미 거기 사망한 것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2시 32분에 사망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근데 삼성전자는 이게
그 사망한 A 씨 기록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기록이라고 반박 자료를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논쟁에 놓여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아무튼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것은 이제 추후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삼성전자의 변명,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뉴스룸이 낸 해명 자료에는 이것은 다른 사람 것이다. 그러니까 이모 씨, 최초 사망자인 이모 씨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모 씨의 것인데 그렇죠. 사고 당시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상태를 사망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게 지금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을 죽었다고 그러니까. 표시를 했다는 그러니까요. 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차라리 죽은 사람의 죽은 시간을 잘못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치료 중인 사람의 그쵸. 응급 구조사가 실수로. 자기가 응급 구조사가 어떻게 사람을 사망했다고 그것도 입원 중인 사람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삼성 뉴스룸의 해명이 도저히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주장을 충분히 보도로 내도 될 정도, 너무 웃기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조금 궁상맞아 보인다는 생각이 든 게, 이 삼성 뉴스룸이 이런 말도 했어요. 사망의 공식 판단은 담당 의사가 결정하며 첫 사망자인 이 씨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그러니까 이게 3시 40분, 네. 15시, 아니 2시다. 3시. 15시 40분께도 회사도 사망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굳이 할 말이 아닌데 지금 자기는 주씨 다른 사람 그 네. 살아있는 사람의 심정지 이야기를 한 건데 굳이 이거를 반박하는 것도 좀 궁상맞아 보이고 아무튼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모든 신문사에서 다 보도하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다 입을 다물었던 사건이죠.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송보다 신문이 더 보도가 적다고도 할 수 있어요. 신문은 안 하고 방송은 하고. 네, 지금 좀 그렇다고. 일단 JTBC는 보도를 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지금 신문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뭐 칼럼 같은 그렇죠. 거 이야기해 볼까요? 비판 칼럼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사안이 터진 거거든요. 삼성이 이번뿐만 아니라 네. 2013년도 1월에도 화성 사업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고 예. 14년도에도 한 번 또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이어 이런 초일류 기업이란 삼성에서 이런 산업재해 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면 그냥 짚고 넘어갈 만한 일인데도 비판 칼럼은 한 달 동안 한겨레에 한 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 칼럼이 왜냐면이에요. 근데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대체로 본인이 주장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청탁을 받기보다는 내가 막 보내버려요. 왜냐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은 저도 왜냐면을 막 써서 우리 이거 좀 실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그런 바가 어디에 있는 있으면 거예요? 한겨레 왜냐면이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먼저 이제 초대할 때도 있지만은 너무 억울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면 많은 그 각 단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내가 이 주장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기고 완전 전적으로 외부 사람이 쓰는 이거는 안종주 단국대 교수가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 무책임한 산재 대응은 직업병인가? 제목도 되게 잘 졌어요. 이런 제목으로 삼성전자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런 외부 칼럼을 썼는데 이런 칼럼이 한겨레에서 단 한 건 그것도 외부 칼럼으로 나왔다는 거. 이거는 사설로는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설 거예요. 칼럼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한경에서는 거죠. 그래도 한 건 정도는 내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 사안이었는데도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가 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은폐하고 있는 수준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다. 아니 신문 진짜 어려운다. 광고가 광고 안 하면 연결되는데 진짜 다 어려운. 죽나.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요것도 오늘 재미있던데요. 네. 자, 요거를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이 일에 이제 저희가 그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월 평화회담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6.25 전쟁 당시 격전이 펼쳐졌던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유해를 발굴하기로 했어요. 아, 거기 동네 이름이 화살머리예요? 네, 화살머리 고지라고 고지 하나가 있나 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워낙에 격전지였기 때문에 지뢰나 이런 불반탄이 산재했을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유해 발굴 전에
이제 지뢰 작업부터 이제 시작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남측과 북측이 이제 동시에 이제 지뢰 제거 작업을 들어갔는데 중앙일보가 이런 제목의 보도를 내놨어요. 네, 3일자 기사인데요. DMZ 지뢰 제거 현장 가보니 북은 고요, 우리는 분주.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북은 고요, 우리는 분주. 네, 제목에서부터 뭐 강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뢰 제거는 우리는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북쪽은 안 하고 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북이.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이 제목만 보면. 네, 그렇죠. 자, 일단은 이게 제목만 봐서는 진짜 열받네. 우리는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평화회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바쁘게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분주한데 북이 고요하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달랐다는 거죠. 그래요? 또 이렇게 사기 제목 내용하고 제목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기자가 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북한이 조용하냐. 뭐 이렇게 갔어요? 직접 간 거예요. DMZ로. 그랬더니 그 군 관계자가 하는 말이 북측의 그 북한의 경우 남측을 향하는 작업 식작점이 화살머리 곤지 후사면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도 맨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고지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북한은 그 산 뒤편에서 하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산 뒤에 있는데. 아니 근데 북한은 고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기자가 올라가서 보니까 북한은 고요한 거예요. 여기 뭐 움직임도 없고 안 보이니까. 근데 저도 GOP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거기 원래 고요해요. 거기. 원래 거기 산밖에 없는 동네인데. 아니 산 뒤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 안 보이지. 일단 보이지 않는. 네. 당연히 여기서 안 보이지. 근데 기자께서는 우리 기자님께서는 그걸 붙여놓고서도 제목에 북한은 고요, 남한은 분주 이렇게. 그럼 차라리 안 보여? 이렇게 하던가. 아니 그렇죠. 안 보여. 근데 저는 제가 여기 보고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원래는 조금 이거를 기자의 잘못도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그 동주 씨가 제이 씨는 썼는데 제가 기자는 멀쩡하게 썼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기사는 분명히 고요한 건 사실인 거야. 그렇죠. 안 보이니까. GP 올라가면 고요해요 거기는. 네. 얼마나 그런데 고요했을까? 얘가 분명히 썼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기자는 사실 자기가 본 것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산의 뒷면에 있어서 애초 북측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다. 맨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라고 분명히 썼기 때문에 기자는 제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걸 제목으로 뽑으면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썼는데 고요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죠. 이것은 저는 물론 이 기사 제목을 이 친구가 뽑았다면 이 자기가 이제 약간 그렇죠. 그런데 제목을 따로 뽑았을 거라고 보고요. 되게 악의적으로 요즘 이런 재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중앙일보가 또 중앙일보구나. 네네 중앙일보가 이제 제목으로 기사 제목에 사기를 친 건데 요거는 좀 더 머리를 많이 쓴 거죠. 저번에는 우리가 볼까 따옴표로도 막 기사 제목에 사기를 쳤죠. 그런데 이게 고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사실 얼마나 고요했을까. 우리 분주한 건 맞아. 어떻게 고요했대는데. 근데 이 말이 이상하게 뉘앙스는 분명하죠. 이게 저희가 그 3일 이제 쉴 때 이제 뉴스를 봤고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댓글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좀 문재인이 북한한테 길 열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돌거든요 요즘에. 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앙일보 성공했네. 그럼요. 이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이 씨 말로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가 4일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까 3일자 보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4일 오전에 확인하니까 보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적막하던 DMZ 가보니 지뢰 제거 작업 분주. 그러니까 북한 얘기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써야죠. 이게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제목이어요. 그런데 소제목이 있었대요. 똑같은 그 제목이 소제목으로 가 있는 거야. 르포 DMZ 지뢰 제거 현장 가보니 북은 고요 우리는 분주. 이걸 못 이게 버렸어요. 소제목으로 그대로 있었대요. 바꾸려면 다 바꾸지. 그 짜릿한 맛을 잊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 좀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지면에는 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날라갔어요. 그래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재미는 보고 온라인판에만 그냥 한 거죠. 그러면 이거 온라인판을 겨냥한 기사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게 저희가 이제 국방부에서는 첫 이행 조치라서 기자들 다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모든 언론사가 다 DMZ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가 설명해줬건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서 간 거죠. 자 그러면은 다 불러서 갔으니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죠. 심지어 우리 조선께서도
이렇게 해요. 이날 화살몰이 고지에서 지뢰 제거에 나선 북한군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썼고 뒤에 바로 북측 작업 지역이 멀리 떨어진 데다 고개 뒤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써놨어요. 이 조선은 아직 상상력이 부족하네. 그렇죠. 부족했어요. 네. 약간 갔거든요. 북한군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해서 약간 갔는데 약간 뒤에서 바로 붙여주고 좀 더 이제 상상력 발휘했어요. 제목은 저 앞에 국군 유해 209 땅속 3m까지 지뢰 제거 작전. 그냥 드라이하게 썼습니다. 드라이가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잘 쓴 거지 이 정도면. 왜냐면 예, 국군 유해 209 야, 저 앞에 있는데 지금 지뢰 제거하고 있다. 감동적이잖아. 나는 괜찮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화는 땅속 3m까지 샅샅이 한 발 한 발 긴장 속 전쟁의 흔적 제거. 이것도 괜찮죠. 좋아요. 그 내용에도 남측 현장에서 북측 상황을 파악하긴 어려웠다라고 정확하게 기술해줬습니다. 뭐 경양과 한겨레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경양에서는 뭐 북측의 지뢰 제거 작업 모습은 식별할 수 없었다. 한겨레도 북쪽도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그 오히려 이 현지 부대의 지휘관들이 이제 그 지휘관이 북쪽도 작업을 시작했을 것으로 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지금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동아일보도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도 보도를 했어요. 대박.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정확하게 이 지휘관은 북한도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정상적으로 그쵸. 보도를 했는데 하고 있었겠거니라는 믿음이 네, 실려가 있는 근데 거죠. 이제 중앙일보가 완전히 낚은 거죠. 예. 중앙일보는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북한 왜 이렇게 조용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네. 4일 오후 1시에 연합뉴스발 속보가 하나 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측 JSA 내에서 지뢰 그 제거 작업을 하다가 지뢰 한 발 발견해가지고 폭발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었는데. 그동안 소리가 안 났기 때문인가 봐.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른 신문은 조심스럽게 썼는데 우리 중앙일보는 모르겠다 나는 북측이 고유한 것 같아라고 쓴 사기 제목 사건이 또 생긴 거죠. 네. 이게 계속되네 이게. 네. 제목 온라인판으로만 나오는 기사는. 지금까지 모든 그 사기 제목 4건이 다 지면에 안 실렸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온라인에만 쓰고 지면에 다 안 실렸거든요. 일부러 그런 기사를 약간 발굴하려고.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 이런 보도들 요즘 이상하게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요번에 간장게장도 나왔었잖아요. 네. 요거 거기에서 아주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다. 이런 제목으로 장난치는 거 이거 가지고 하루 쫙 하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우리는 이게 일상다반사지만 텔레비전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 탈곡기를 들어야 좀 알지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그렇죠. 제목 낚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기사 내용이 한 5장 정도 돼요. 누가 다 읽어봐요. 거기서 이제 확인할 수 없다는 건 단 한 줄밖에 안 등장하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누가 다 읽어보고 이 북측은 고약이 아니구나라고 알긴 힘들죠. 제목만 보고 넘어가. 고유한 건 사실이라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고유한 것은. 분명 뉘앙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웃긴다. 대단하다. 네.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중앙일보. 네, 많이 배워야 돼 사람은.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또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이제 수요일부터는 이제 열심히 또 출근해서 물론 다시 근무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3일 있으면 또 주말이 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즐거워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내일도 또 봉우 씨하고 같이 종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화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